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군 전문 행정사협회 이재함이 21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전후방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입대 이후에 운동 중 부상을 입었는데 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인과관계 성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부상이 발생한 축구 운동 중에도 어떤 분은 비해당, 어떤 분은 보훈보상 대상자로 요건이 해당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사실 확인하시고 과거 영상도 한번 참고하시고 오늘 드리는 영상도 참고하셔서 나홀로 신청하시는 분들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보훈 등록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는 축구 일과 시간 이후에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분인데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건 이분은 본인이 먼저 1차적으로 신청을 하셨었는데 비해당 통보가 돼서 행정심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재신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의를 주셨고 저는 재신청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서 작년 9월 달에 접수해서 3월 29일 날 요건 해당되는 걸로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나홀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 이 화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관련 입증 서류를 반드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보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훈처에 계시는 심의를 하시는 업무를 주관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들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보훈처 담당하시는 분들도 신청서가 들어오면 해당 소속 기관에다가 요건 사실 관계에 대한 자료를 복무하셨던 군대든 의무경찰대든 아니면 의무해방 소방대든 사회복무를 하셨던 소속기관이든에다가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충분한 자료가 확보가 되면 신청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께서 제출하신 서류를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 많이 참고를 하셔서 심사를 하신다는 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통보한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와 관련 입증 서류, 관할 보훈 지청 등록 신청 시 제출된 관련 입증 자료, 등록 신청 시 제출된 관련된 입증 자료, 자, 그리고 본인하고 유사한 행정심판이나 법원 판례가 있다면 이 부분도 찾아서 같이 첨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 일과 시간 이후에 축구를 하게 된 배경,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훈처에서는 검토를 하시고 최종 결정을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저는 공상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님. 근데 안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맨 아래에 보시면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하신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한 자료 등을 참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해당 소속 기관에서 공상처분을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훈청에서는 이러한 자료들 전부 다 종합해서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등록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9일 날 결정되셔서 등기로 받으셨고요. 이제 신체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21 X년에 축구 운동 중 부상 발생을 했고 전역 이후에 본인이 1차 신청을 했는데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보시고 보훈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보훈처에 많이 문의를 하셔서 이의 신청을 하시든 행정심판을 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라는 1차적인 상담을 받고
이제 이 업무를 본인이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의뢰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곳저곳 문의 중에 저는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재심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당시에 축구를 하셨던 환경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축구를 하다 부상을 입은 거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운동 중에 부상 입은 분들의 요건 해당은 군인을 예를 들면 수요일 오후 전투체육을 하던 도중이나 지휘관이 주관하는 체력단련 체육대회 이럴 때나 평소에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체력단련 시간에 부상을 입은 분들은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보험보상 대상자로 요건이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분은 최초 신청하실 때 일과 시간 외에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전투체육 시간도 아니고 일과 시간 중에 체력단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1차 요건심사에서 당연히 비해당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공상처분도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점으로 알아야 될 건 일과 시간 외에 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보험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됐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을 입증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분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 전투 휴무를 하고 오후 3시부터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도 5시 또는 6시에 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최종적으로 오후 8시까지 이 신청인에 대해서 관할 통제하는 업무 시간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당직 근무자가 다 있으셨고 그리고 이 인원들이 운동하는 것을 관리 책임하시는 간부님께서 상주하셨습니다. 최초 신청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날 야간 근무나 일과 시간이 다시 몇 시에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체력단련이 누구의 주관하에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요건에 비해당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을 다 소명을 하고 해당 기관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신청한 자료를 180도 바꿔서 신청한 결과 자, 축구를 하던 중에 부상을 입었지만 이것은 전과교육 내에 있는 체력단련 시간으로 간부께서 통제하는 것이 맞고 이 체력단련을 통해서 임무 수행의 기본이 되는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인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많은 영상을 드리면서 특히나 운동 중에 다치신 분들은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운동하다 다쳤을 때 이 체력 단련을 통제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평일인지 휴일인지 전투체육 시간인지, 그리고 3급 지휘관의 지휘하에 아니면 부대 계획하에 이루어진 체력단련 체육대회 체육활동인지 등을 꼭 확인하시고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입대 이후에 운동 중 부상에 대해서 나홀로 신청하셨다가 비해당이 되시고 의뢰하신 이후에 요건에 해당되셨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 포인트만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지아미 20일 모든 행정사들은 군, 보훈, 병무 업무와 관련돼서만 특화해서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군 전문 행정사이고 관련된 자료와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대표 사무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까지 모두 갖춘, 그리고 군 전문 행정사라는 용어를
국내 최초로 사용한 군전문 행정사협회 이지아미 21과 함께 여러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행정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아미 21 대표 이상민 행정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